고혈압 치료제 범주에 속하는 걸로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다룰 내용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안타고니스트로 작용하는 약물들입니다. 이거 이제 앞 시간에 생리학에서도 많이 다뤘고, 실은 우리가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앞에도 계속 했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이런 카디오바스쿨라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 메커니즘, 특히 블러드 프레셔와 관련된 컨트롤 메커니즘으로 크게 봤을 때 두 개의 축,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과 요거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 두 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리적으로. 그러니 당연히 고혈압의 치료에 있어서도 이걸 타겟팅하는 약물들이 있다. 예. 그래서 사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은 출발점이 여기 레닌이잖아요. 그래서 키드니가 블러드 프레셔 또는 레날 블러드 플로우를 감지해서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레닌을 분비해서 혈압을 높여라 하고 명령을 전신적으로 내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단순히 그냥 블러드 프레셔에 대한 컨트롤 메커니즘이 아니고 실은 1차적으로는 로컬하게 보면 키드니 펑션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어떤 상황에서, 특히 키드니로 가는 블러드 플로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키드니가 계속 일을 해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진호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를 유지하고 키드니 펑션을 유지하기 위한 로컬 레귤레이터 작용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혈압이 높아져야 되니까 시스테믹하게 혈압을 높이는 작용도 하고 그런 겁니다. 로컬 레귤레이터 작용, 시스테믹 레귤레이터 작용이 둘 다 있는 거죠. 어쨌든 출발점은 레닌이고요. 레닌이 만들어지면 이 엔자임 액션을 갖고 있어서 플라스마 안에 있는 안지오텐시노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14개짜리 이런 펩타이드로부터 안지오텐신 1을 만들어냅니다. 레닌이 엔자임 액션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이 안지오텐신 1으로부터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고, 이거는 퍼더 메타볼리즘이 일어나서 안지오텐신 3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막 프래그멘테이션이 돼서 제거되는 건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요 안지오텐신 2고요. 네. 안지오텐신 3도 일부 액션은 갖고 있습니다. 일부. 레닌부터 다시 한번 보고 진행합시다. 예, 이거 우리 얘기했던 거죠. 지난번에 이뇨제 얘기할 때도 또 했잖아. 그죠? 적스타글로메룰라스 셀에서 레닌이 분비되는 건데, 이 적스타글로메룰라 셀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키드니에서 로컬 레귤레이션 메커니즘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튜블로 글로메룰라 피드백을 일으킨다. 이 얘기를 우리가 했던 거죠. 예, 이제 그거 이제 좀 더 큰 그림에서 그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마쿨라 덴사 패스웨이, 디지털 튜블 쪽으로 오는 소듐이 부족해, GFR을 높여야 돼 라는 시그널로 작용하는 거죠, 이게.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프로스타글란딘이나 아데노신 같은 것이 시그널 몰레큘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글로메룰라 필트레이션 레이트가 높아져야 되는 상황에서, 즉 마쿨라 덴사에서 소듐이 안 흘러와, 이거 더 GFR을 높여야 돼 라고 작용하는 시그널이 대표적인 게 프로스타글란딘 E2였고, 나이트릭 옥사이드도 비슷한 작용을 나타냅니다. 로컬하게. 그리고 아데노신은 그 반대 작용이었죠. 예. 이거는 그래서 아데노신은 GFR을 오히려 낮춘 쪽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GFR에 대한 작용은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어퍼런트 아터리얼, 이퍼런트 아터리얼에 대한 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나죠. 그죠? 어퍼런트 아터리얼을 수축시키면 GFR이 감소하고 이완시키면 GFR이 증가하는 거죠. 이퍼런트 아터리얼에 대한 작용은 반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로컬하게 이런 작동 기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뇨제 공부하면서 이미 공부했었고요. 그때 이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사실은 뭐 그게 단지 그런 디지털 튜브로 오는 소디움에 대한 인풋만 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리셉터 패스웨이도 있어서 아테리올에서 직접 텐션을 느껴가지고 마치 이 카로티드 바로 리셉터 이 리플렉트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텐션이 떨어지면 이걸로 인해서 레닌 분비가 증가하는,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패스웨이도 레닌 분비를 촉진하는 피지올로지컬한 스티뮬레이션이죠. 앞서도 얘기했듯이. 예, 그래서 베타 블로커를 쓰면 그 직접적인 카디악 아웃에 대한 작용 말고 키드니에 대한 작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다시 안지오텐신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또 있다. 이 얘기했던 거죠. 앞 시간에. 예. 그 다음에 이거 뭐 예측할 수 있는 거지만 이 피드백 이니비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그러니까 레닌이 분비되면 그걸로 인해서 안지오텐신 오전이 안지오텐신 1이 되고 컨버팅 엔자임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가 되고 이게 시스테믹하게 레귤레이터 작용을 하는데 돌아와서 지금 안지오텐신 2가 많으니까 레닌 분비를 피드백 억제해야 돼. 이런 피드백 억제 루프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인트라셀러 시그널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데닐레이트 사이클레이즈에 의해서 대표적으로 프로스타글란딘 E2에 의해서 또는 뭐 노에피네프린이라든지 이 작용 기전은 다르지만 나이트릭 옥사이드 같은 것들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세포 내에 사이클릭 AMP 레벨을 높이고 PKA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것이 레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이겁니다. 네. 뭐 어느 물질이 작용하든 공통적으로 레닌 분비가 촉진되는 메커니즘은 세포 내 사이클릭 AMP가 증가해서 PKA 액티베이션 돼서 레닌의 릴리즈. 이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아데노신은 뭐 작용 기전은 다르지만 어쨌든 작용 부위는 다르지만 아데노신은 억제 작용을 나타내고 이거에 대해서 바로 리셉터의 텐션이 증가하면 또 역시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억제 작용을 나타내고 안지오텐신 2 피드백 이니비션 통해서 억제 작용을 나타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하여튼 이 마쿨라 덴사 그 적스타 글로메룰라 셀에서 레닌 분비가 분비되는 것을 높이거나 낮추는 자극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지올로지컬하게.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안지오텐신 일어나고요. 레닌 분비되고 안지오텐신 포메이션 되고 안지오텐신 리셉터 액티베이션 되고 그래서 뭐 블러드 프레셔는 높이고 이런 루프 이거 하나씩 보면 이제 다 아실 수 있어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양리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리학적인 인터벤션이 뭐가 있을까? 우리 이미 얘기한 것 중에 이거 있죠. 그래서 이게 뭐 실제로 이런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엔세이드 아스피린 같은 거가 프로스타글란딘 E2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레닌 릴리즈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이거는 뭐 물론 이런 목적으로 안티하이퍼텐시브로 아스피린을 쓰는 건 아닙니다만 일종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레닌 이니비터라든지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라든지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 같은 것들이 이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고혈압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들인데 이 레닌 이니비터는 아직은 시험 단계의 약물이고 이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의 이니비터 또는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 예, 임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약물이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베타 블라커 같은 것들이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심장에 작용하는 거지만 키드니에 작용해서 역시 이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바소딜레이터 같은 거는 혈압을 낮춰서 오히려 이런 레날 블러드 플로우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보면 이거를 레닌 분비를 포지티블리 레귤레이트 하는 작용을 나타내겠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안티하이퍼텐시브 치료할 때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으로 혈압이 다시 올라가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양한 약물들이 이런 레닌 시스템의 어느 부위에선가 작용해서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 뭐 이제 한번 정리해보고 지나가고요. 예, 이거에 관련된 물질들 뭐 조금만 부연 설명하자면 안지오텐신 노제는 레닌은 키드니에서 분비되는 거지만 이런 안지오텐신 노제 같은 걸 이뿐만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플라스마 프로테인들이 사실상 거의 다 리버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은 어느 한 부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테믹하게 엔도셀리아 셀에 전신적으로 분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리전에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컨버팅 엔자임의 이니비터를 쓴다고 할 때 어느 한 리전에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얘기했듯이 안지오텐신 3는 사실은 안지오텐신 2가 데그레데이션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안지오텐신 2처럼 혈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수축시키는 효과는 별로 없지만 알도스테론 릴리즈를 스티뮬레이션 하는 효과는 안지오텐신 2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안지오텐신 2가 펩티데이즈에 의해서 1차적으로 컨버전이 되면 혈관 수축 효과는 떨어지지만 알도스테론에 대한 효과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조금 더 오랫동안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거죠. 알도스테론에 대한 이펙트는. 예, 원래 피지올로직하게 그렇습니다. 안지오텐신 리셉터는 AT1 리셉터와 AT2 리셉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리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작용들은 다 AT1 리셉터를 경유하는 작용이고 AT2 리셉터를 경유한 작용은 뭔지 아직도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모콜로직하게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를 사용한다고 얘기할 때도 당연히 이 AT1 리셉터에 대한 블로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지나가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안지오텐신 2가 이런 바소 콘스트릭션을 일으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디 갔어? 예, 이런 알도스테론을 경유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키드니 튜블에 작용해서 플루이드 볼륨을 증가시키는 효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피지올로지컬한 이펙트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부수적으로 심파세틱 시스템에 대한 효과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이거 마이너한 메커니즘이긴 한데 이게 이 교과서마다 다 언급이 돼 있으니까 한 번쯤 보고 지나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안지오텐신 2가 심파세틱 시스템의 작용을 포텐시에이션해요. 네. 그래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하고 심파세틱 시스템은 서로 강화시키는 작용이 있어요. 심파세틱 톤이 올라가면 얘기했죠. 베타1 리셉터를 경우에서 레닌 분비가 촉진돼요. 그런가 하면 안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면 이 안지오텐신 2가 심파세틱 액티비티를 또 포텐시에이션을 해요. 여기에 있는 이런 릴리즈를 증가시키거나 뭐 리업테이크는 낮추고 리스폰시브니스를 증가시키고 심파세틱 디스차지 증가하고 아드레날 메듈라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것도 안지오텐신에 의해서 포텐시에이션 되고 이 전반적으로 심파세틱 시스템의 액티비티가 포텐시에이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서로 강화작용이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개가 크게 봤을 때 이 카디오바스큘라 시스템의 레귤레이터로 작용하는 큰 두 개의 축인데 심파세틱 시스템과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두 개의 축인데 사실은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억제하면 다른 쪽도 부수적으로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거는 당연히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바소 콘스트릭션을 억제함으로써 이런 아테리올의 릴렉세이션을 유발하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요. 당연히 이 플루이드 리텐션을 억제함으로써 알도스테론 억제되니까
뭐 다이어레틱스 작용이죠. 그 다이어레틱스 얘기한 거와 같은 작용이죠. 예. 이런 것도 있고, 예. 또 한 가지, 이것도 그때 그 카디악 페일리어와 관련해서 언급했었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특히 하트 페일리어 상황에서 하이퍼텐션이 지속되면 하트 페일리어가 되잖아요. 예. 하트 페일리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이게 지속되면 카디악 리모델링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카디악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메카니컬리 그 다음에 케미칼리 일어나는데 그 케미칼리라고 하는 게 이런 심파세틱 아고니스트 또는 안지오텐신 2 같은 거에 의해서 카디악 셀이 변하는 거예요. 네. 피노타입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안지오텐신 2 안타고니스트는 카디악 리모델링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언급한 바죠. 이게 서로 다 뭐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뭐 자꾸 우리가 공부했던 거와 연관된 것들이 자꾸 연결이 돼요.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약물로 사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이렉트 레닌 이니비터를 약물로 사용할 수는 이론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런 약물들이 알려진 것이 있기는 한데 아직은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고요. 얘기했듯이 두 가지 대표적인 부류,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의 이니비터 또는 안지오텐신의 리셉터 블라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는 안지오텐신 1으로부터 안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차단하고 안지오텐신 2는 그러니까 안지오텐신 1은 레닌이 분비돼서 만들어지겠지만 안지오텐신 노젠으로부터 얘는 혈중 농도가 높아지겠지만 얘가 안 생기니까 얘가 안 생기니까 안지오텐신 2의 그런 혈압을 높이는 작용은 억제된다는 거고요. 안지오텐신 2가 만들어지더라도 리셉터 블라커가 있으면 AT1 리셉터에 작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역시 같은 효과를 결과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이퍼텐션의 맥락에서 보면 그 아터리에 작용해서 아터리올에 작용해서 어쨌든 시스테믹 바스큘라 리지턴스를 낮추는 작용을 나타내는 거, 이게 1차적인 작용 기전이 될 것이고요. 베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안지오텐신이 베인을 수축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이게 알파 시스템도 마찬가지듯이. 예. 그래서 베인을 수축시키는 효과를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프릴로드를 줄여주는 효과도 나타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카디악 아웃풋도 1차적인 메커니즘은 아니지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또 한 가지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이 프릴로드를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인데 이거에 대해서 작용하죠. 어떻게? 알도스테론의 레벨을 낮춤으로써. 그래서 이런 멀티플 메커니즘으로 혈압을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다양한 작용 기전을 통해서 혈압을 낮추게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컨버전 시키는 작용을 하는 엔자임이라서 이름도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인데 실은 이게 안지오텐신 1만 서브스트레이트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브라디키닌에 대해서도 엔자이머틱 액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결과는 같아요. 안지오텐신 1을 안지오텐신 2로 바꾸면 얘는 혈관 수축 물질이죠. 예. 혈관 수축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브라디키닌은 정반대의 작용을 가진 물질이죠. 이거 들어봤죠? 브라디키닌은 혈관을 이완시키는 약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컨버팅 엔자임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한편으로는 혈관을 이완시키는 브라디키닌을 이넥티베이션 시켜요. 그러니까 이걸 억제하면 이걸 통해서 혈관 수축을 억제하기도 하고 이거의 데그레데이션을 막아서 혈관 이완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대신 이거는 일반적으로 로컬 레귤레이션에 관련해서 시스테믹한 블러드 프레셔를 결정하는 인자라기보다는 로컬 블러드 플로우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레귤레이터거든요. 브라디키닌은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뭐 데그레데이션이 억제된다 그래서 시스테믹한 블러드 프레셔를 낮추는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에 오히려 로컬한 바소딜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는 블러드 프레셔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아주 미미하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효과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작용을 가진 약물로 대표적으로 카프토프릴, 에날라프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다른 약물들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카프토프릴, 에날라프릴입니다. 그래서 하이퍼텐션 치료에 최근에 들어서 이게 비교적 이제 나중에 개발된 약물이거든요. 원래 과거에 뭐 한 50년 전 정도만 해도 거의 뭐 알파 블로커, 베타 블로커 이런 걸 쓰다가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그다음에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같은 것들이 좀 뒤늦게 개발이 돼서 근래에는 이게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안티하이퍼텐시브 드럭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꼽으라 그러면 칼슘 채널 블로커랑 이 안지오텐신 안타고니스트거든요.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 또는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크게 봤을 때 이 두 가지 부류의 약물이 현재 임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당뇨와 관련해서 이게 그 부수적인 효과로 당뇨 이거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당뇨의 컴플리케이션으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베틱 네프로파시인데 이게 그 키드니에 직접 로컬 레귤레이터로 안지오텐신이 작용하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DM의 치료제로 쓴다는 게 아니고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가 있을 때 이거를 지연시키는 목적으로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이아자이드와의 이제 약물 상호작용 이제 얘기한 바 있죠. 예, 이거의 사이아자이드의 작용의 일부가 이 안지오텐신 시스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일부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포타슘 스페어링 다이우레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게 이 중에 일부가 실제로 알도스테론의 안타고니스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 액션과 안지오텐신 안타고니스트 액션은 서로 강화작용이 있을 수 있죠. 예.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이기도 한 거니까 안지오텐신 안타고니스트는. 그죠? 그래서 이런 약물들과는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예, 그래서 뭐 이게 지나친 하이포텐션을 특히 브라디키닌 시스템 관련해서 지나친 하이포텐션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런 드라이 코프 같은 부작용을 흔히 일으키는데 이런 것도 브라디키닌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일 거라고 짐작됩니다. 그리고 로컬하게 안지오 이데마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브라디키닌 시스템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코로는 로사탄이라고 하는 약물이 프로토타입입니다. 로사탄. 아까 얘기했듯이 안지오텐신 리셉터 중에서 AT1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물이고요. 네. 그게 뭐 약자로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아까 얘기한 그런 효과를 다 나타나겠죠. 그래서 컨트랙션에 직접 작용하고 그 카디악 하이포트로피 같은 거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름이 다 무슨 사탄이 붙어요. 사탄 아니고 사탄.
사탄 아니고요. 그래서 로사탄, 에프로사탄, 어베사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이퍼텐션 자체뿐만 아니라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고요. 스트로크의 프로필락시스의 효과도 나타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라토제닉 포텐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레날 펑션과 관련해서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일부 환자에서 이거는 이제 네프롤로지 때 아마 또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 일부 환자에서는 레날 펑션에 대해서 오히려 어드버스한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 환자에서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레날 펑션이 떨어지는 효과 쪽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당연히 하이퍼칼레미아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랑 마찬가지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혈관에 대한 작용 말고 키드니 튜블에 대한 작용으로 보면 칼륨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는 거죠. 안지오텐신의 작용이 충분치 않아서 그 알도스테론의 작용이 충분치 않아서 소듐은 많이 버리는 대신에 칼륨은 못 버려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지오텐신2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리셉터 안타고니스트. 이 사랄라신이라고 하는 좀 다른 종류의 약물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안지오텐신2 리셉터 블로커 중에 좀 다른 종류의 약물인데 이거는 앞서 얘기한 사르탄 계열의 약물들과는 달리 이 자체가 펩타이드 아날로그입니다. 안지오텐신2의 펩타이드 아날로그, 안지오텐신2 자체가 펩타이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텐트한 작용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오랄리 투여할 수 없는 약물이죠. 포텐시는 더 높고 그런 약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베타블로커 또는 센트럴리 액팅 심파솔라이틱스가 간접적으로 레닌 릴리즈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이거는 뭐 레닌 억제가 1차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부수적으로 레닌 억제를 통한 효과도 나타낸다라고 앞서 얘기한 바 있고요. 얘기했듯이 이제 다이렉트 레닌 이니비터 약물들이 개발된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아직은 뭐 임상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약물은 아닙니다. 있긴 합니다. 알리스케렌이라고 하는 약물이 다이렉트 레닌 이니비터, 레닌 엔자이머틱 액티비티를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스토리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뭐 작년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다 잊어먹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걸 배워서 그중에 적어도 일부를 기억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다 연결이 되고 반복되는 것들이 많아서 조금만 기억을 상기하고 조금만 서로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면 스스로 정리가 다 될 겁니다. 얼핏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고 헷갈릴 수 있지만 그리고 그걸 정리해 나가야 돼요. 이제 여기서 배운 거 저기서 배운 거 막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되면 안 되고 정리가 돼야 돼요. 앞서 생략 시간에 배운 거 뭐 옛날에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 배운 거 뭐 이런 것들 다 양약 이런 약물들과 관련해서 상관관계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막걸리 먹기 싫은 사람은 그 공부를 하세요. 또 5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분간 혹시 질문이 있으면 해도 됩니다.